안녕하세요.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과목을 맡은 정연선입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1주차에서는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한 학기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는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강의 계획하고 교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성적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대미술, 그 중에서도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고 수업 진행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 도움이 되는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은요, 이번 학기 수업은 100%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신청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100%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러분들이 매주 동영상 수업을 듣기 전에 이 학습 정보에 가셔서 강의 자료실에 가면은 제가 PDF 파일로 강의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실에 가셔서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강의 자료들은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들이 다 저작권에 걸리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만 쓰지 그것들이 다른 데 활용하지는 않기를 여러분들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그 이론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과제가 매주 있는 건 아니고요. 2, 3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과제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학습활동 관리에 가면은 과제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다운받아서 하셔서 그 기간 내에 과제 관리에 들어가셔서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좀 여유롭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게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강의는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듣고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2, 3주에 한 번씩 있는데 아마 1주차에 3차시에 아마 과제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강의실에서 강의 자료하고 과제 관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입니다. 강의는 이런 현대미술의 흐름과 이해를 가지고 배우고요. 또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작품 주제라든가 그리고 디자인의 조형 요소들이나 아니면 색채, 재료 및 작품 분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개인별 작가 발표 및 실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발표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나 실습들을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 잘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제출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편집을 또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제때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한번 과제로 나갈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이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는 기말고사에 딱 대면으로 한 번 만납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론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석이 20%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어떤 날은 26분, 어떤 날은 뭐 25분, 뭐 28분 그렇게 올리는데요. 그 시간을 꼭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26분인데 25분만 듣고 25분 30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그 시간 끝날 때까지 다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출석은 수정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해요. 출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론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대면 수업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론 시험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20%, 그래서 100%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강의 주제는요, 1주차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으로 강의 계획서나 좋아하는 작품, 과제, 현대미술이란해서 1주차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매주 수업은 3개씩 올라갑니다. 1차시, 2차시, 3차시로요. 왜냐하면 3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주차에는요, 빛과 색으로 나타난 현대미술, 그래서 인상주의 하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한 학기 수업 속에는 우리가 이제 이 현대미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미술의 시작이 어디냐? 근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19세기 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상주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미술을 인상주의부터. 왜냐하면 또 이 현대미술의 시작이 이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빛으로 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 현대미술의 또 꼭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주의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4주차에는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화가들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상주의 이후에는 이런 색채의 아주 자율성과 포비즘이라는 이런 야수파와 큐비즘이라는 입체파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그 다음에 색채의 그런 야수파, 입체파 이런 화와 작품들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의 계획이요, 현대미술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주차에는 추상미술에 대한 입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이런 다다이즘, 마르셀 듀상의 이런 디자인적 사고를 탐구하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은 되겠지만 뒷샹이 전시를 하죠. 뭘 넣고 해요? 변기, 남자의 그 변기를 넣고 셈이 셈이 있는 물, 뭐, 그렇게 주제를 합니다. 난리가 났죠. 저게 작품이냐? 응? 나도 하겠다. 기성품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름만 쓰고 하는 작품이 뭐냐? 막 그랬어요. 하지만 뒷상은 뭐라 그래요? 맞다. 이거 기성품 맞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해 본 사람이 있느냐? 내가 최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화가들이 맞아, 저런 것들도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작품에 나타난 미술과 디자인의 융합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8주차는 중간고사죠. 그 다음에 9주차는 초현실주의. 그림이 막 휘어지고 뭐 흐르고 하는 그런 초현실주의 미술 뭐그 얘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자신을 브랜드화한 아티스트,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주에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현대미술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와 다른 작품들을 이해하면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4주에는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종합 설명과 과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론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주에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 한 학기 동안은 강의 진행 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 교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강의 교재는 대부분 PDF죠. 그래서 여러분들 PDF로 자료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혹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과목이 재밌어서 참고서적으로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추천을 해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권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어쩌다 현대미술이라는 거, 두 번째는 현대예술과 미학이라는 거, 세 번째는 서양미술 특강,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미술을 보는 눈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이거는 또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에서는 이 현대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디자인 표현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현대미술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와 이 디자인적 사고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미학적인 그런 사상의 이해로부터 현대미술과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는 재관의 연관성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세기 인상파를 비롯해서 1945년 이후의 미술, 20세기 미술 사조를 적용시켜서 디자인적 사고와 표현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20세기 현대미술에 대한 이런 이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측면에서 보는 이런 시각적인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병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을 통해서 디자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창의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는 것들도 해보고요. 또 각 시대별의 미술의 흐름에서 디자인적 사고의 이미지 표현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 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뭘까요?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현대 미술을 발상하는 이런 사고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색채, 디자인, 발상 표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고,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이런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사고는요, 학생들의 그런 감성적인 지성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창의력, 발상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또 작품에 대한 지적인 해석 및 분석이 되겠죠.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이해하고 작품을 보면서 감동하고 작품을 보면서 깨달음을 느끼고 또 작품에 대해서 새로움의 창조가 있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깨달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맞아 이거야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또 이런 작품에 대한 새로움을 에 대한 이런 창조들을 느낀다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네, 그 작품에 대해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는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술사의 흐름 및 미술 용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주제나 조형 요소나 색채나 재료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미적 감각과 표현의 그런 폭을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미술을 모색하고 현대 미술의 그런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발상과 창의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현대미술의 그런 시대별, 양식별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한 것처럼 현대미술도 기본적인 거는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그런 유형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됐을까? 그리고 약간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 시대의 양식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갖고요. 또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 디자인 발상의 표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발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가의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 양식은 뭐고 시대 양식은 뭔가 그 얘기입니다. 개인 양식은요. 일단 양식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양식이라는 거는요. 한 예술가의 그런 양식이나 표현은요. 독창성을 가지긴 하지만 여러 작품들 사이에서 이런 유사성들이 존재합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 시기나 그런 그 예술가들의 비슷한 점들 이것들이 이제 양식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작품에서 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개인 양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작가를 포함한 다른 작가 및 공유되는 이런 표현 양식을 보통 시대 양식 또는 유파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사조들을 파악하고 시대적인 문화적인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식과 작가에 대한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조형 요소.
및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점, 선, 면,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형식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가들은 점으로만 표현하는 화가들이고요. 어떤 화가들은 선으로만 하는 화가들이고 어떤 화가들은 작품들을 보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색채나 통일감이나 변화나 균형, 율동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형식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표현 양식에 따른 작품의 분석 또한 이런 각각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며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효과를 주냐 또 어떤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내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미술에서는 크게 이런 사실적인 표현, 변형적인 표현, 비대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은 재현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현에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재현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변형적인 표현은 심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대상적인 표현은 그야말로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작가들만 이해할 수 있겠죠. 추상적인 표현들을 보면. 그래서 그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처음에 갈 때는 큐레이터가 설명을 하는 데나 아니면 장품 설명을 해주는 데 가면 훨씬 더 싫습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은 사실적인 표현, 변형적인 표현, 비대상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형 요소,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이라고 했는데 재현적인 표현, 심상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이 뭐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재현적인 표현은 사람이나 자연과 같은 그런 대상의 형태나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객관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재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과 같은 그런 대상의 형태가 보이거나 아니면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재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심적인 표현은 표현하는 그런 감정들, 기억들, 상상에 따라서 이게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심상적이니까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일상의 그런 합리적인 논리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상상의 세계나 아니면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표현이 이런 심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의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들도 있고요. 또 어떤 화가들은 그런 무의식의 세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화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쵸? 순수한 조형 요소인 이런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런 것들을 색채를 통해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현대미술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김환기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은 이런 점, 선, 면 요 세 개로만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정교해요. 추상적이라고도 표현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시초이기도 하고 이런 조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현적인 표현, 시상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차 시수 수업에서는 전반적인 이 수업 계획에 대한 강의 계획에 대한 흐름과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이 수업의 목표라든가 이 방법에 대한 수업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